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이프리입니다. 오늘은 재무 관련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투자를 하시면서 유상증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터라 유상증자가 무엇인지는 대략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유상증자가 정확히 어떤 것이고, 유상증자를 하면 재무 상태는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확히까지는 모르신다면, 오늘 이 영상으로 유상증자를 완전히 파악해버리시죠. 자, 시작해볼까요? 기업이 운영되면 여러 이유로 자금이 필요해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자금을 조달하게 됩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회사 이름으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거나의 방법이에요. 이 중,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검색창에 유상증자를 검색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요약하면, 특정 주식회사가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유상증자입니다. 주식수가 증가되면 자본금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수는 시가총액 그리고 자본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항상 기억해주세요. 일반적으로 주식수가 늘어나면 그다지 달가운 이슈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서 시총이 커지는 게 아니라 주식수가 증가돼서 시총이 커지게 되니까요. 하지만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진 경우는 정말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안 좋은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어요. 빌린 돈을 갚아야 돼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문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생산 캐파가 부족해서 증설하는 등 사업상의 이유에 따른 것도 있고, 전략적인 지분 투자의 이유로도 기업은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으니까요. 만일 이런 이유로 유상증자를 하면 좋은 거죠. 따라서 유상증자라는 이름만으로 호재다, 아니다를 구분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그때 다르다가 답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시가총액이 1000억인 회사가 자본 잠식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1000억가량의 유상증자를 한다. 사업이 좋아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지 않은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고, 주식수가 2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엄청난 악재죠. 주가는 희석되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의 소중한 돈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유상증자는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가 호재, 악재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상증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존 주주들에게 증자를 하는 주주배정 유상증자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3자를 신주의 인수자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입니다. 누가 해당 기업이 추가 발행하는 주식을 받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핸드폰 부품을 생산하는 A라는 기업이 공장 증설을 위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그 대상이 애플이다. 그렇다면, 애플이 핸드폰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A 기업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한게 되니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유상증자는 왜,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지도 호재 유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첨언하자면, 기업의 재무 상태와 사업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 유상증자마저도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재무제표와 기업 분석의 힘이에요. 그 후, 회사와의 문의를 이어가면 더 뚜렷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하면, 자산이나 자본금 등 기업의 재무 상태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봐볼게요. 오늘도 다트에 들어갑시다. 고고. 예시를 위해서 기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코스피 상장사인 BT1을 한번 봐보자고요. 귀여운 이름을 가진 회사네요. 2019년 11월 1일에 유상증자 공시가 있죠. 클릭해보면 공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를 하기 전 BT1의 총 주식수가 나와 있죠. 보통주 3,366만 1,591주를 가지고 있었고, 기타 주식은 854주를 가지고 있었네요. 액면가는 500원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여기서 기타주는 우선주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를 아마도 다음 재무 영상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네요. BT1이 유증을 왜 했을까요? 자금 조달의 목적을 보면, 운영 및 시설에는 자금을 쓰지 않고, 합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쓰겠다고 적혀 있네요. 보통주 600만 주를 추가 발행하네요. 그리고 발행가는 BT1의 산술평균가에 10% 할인율을 붙인 2,425원에 했군요. 그러면 BT1은 145.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했던 것입니다. 3자 배정 유상증자라고 적혀 있죠. 특정 대상을 정해서 600만 주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회사의 기존 주주이던 버킷 스튜디오에게 600만 주를 모두 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신속한 조달을 위한 납입 능력과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했다고 하고, 1년간 보호예수라고도 적혀 있죠. 1년간 보호예수라는 것은 추가 발행되는 600만 주가 1년 동안 매도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좀 더 보면 145.5억 원의 자금은 11월 12일에 들어온다고 적혀 있고,
새로 발행하는 600만 주의 상장은 11월 26일에 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BT1의 기존 보통주가 3,366만 1,591주였으니 11월 26일부로 BT1의 총 주식수는 600만 주가 더해진 3,966만 1,591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11월 1일에 공시된 이 유상증자 공시의 결정은 10월 31일에 이사회 회의로 결의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런 공시들은 입증할 만한 문서들이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 의사록을 볼 수 있는데요. 유상증자가 결정된 10월 31일 이사회 회의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고 대표와 사내, 사회이사의 도장도 쾅쾅 찍혀 있네요. 자, 이렇게 공시를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유상증자가 결정된 이후의 BT1 상황을 봐보자고요.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로 이후의 내용들입니다. 유증으로 145.5억 원을 조달한 BT1이 타법인 증권 취득을 위해서 145.5억을 모두 쓰겠다더니 곧바로 타법인 주식을 취득 결정했다는 공시가 있네요. 그리고 그 후 11월 12일에 유상증자 등의 발행 결과라는 공시도 볼 수 있어요. 11월 12일은 145.5억 원의 자금이 납입되는 날이었죠. 또한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11월 26일이었는데 11월 25일 위 장이 끝난 이후에 공시가 떴죠. 공시의 내용은 600만 주가 추가 상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상증자 결정과 공시, 자금 납입, 신주 상장까지 모두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자본금의 변화만 보면 됩니다. 주식수가 늘어났으니 자본금도 바뀌었겠죠. 600만 주를 추가 발행했고 1주당 액면가는 500원이니 누를 곱하면 30억입니다. BT1은 이 유상증자로 인해서 자본금이 30억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 BT1의 자본금은 168.3억이고 유상증자가 완료된 이후인 20년 사업보고서에서 BT1 자본금을 보면 자본금이 198.3억으로 정확히 30억 증가되어 있죠. 아주 쉽죠. 자, 요약해보죠. 유상증자는 어떻게, 왜, 누가 신주를 사는지가 중요하고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주식수가 증가되고 자본금이 증가되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유상증자를 다루어 봤는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정확히 파악해 놓으면 더 이상 헤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계속해서 쌓아가는 재무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또 유망한 스몰캡의 기업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자, 업, 주의 이풀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